네, 삼성전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매출은 65조 원, 잠정 실적이죠. 전년 동기 대비 17.48%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9조 원은 넘겼습니다. 9조 3천억 원 나오면서 전년 대비 44% 증가했어요. 현재는 강보합에서 0.12% 상승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정말 완벽하게 포문을 열어주잖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또 실적 시즌을 체크해 봐야겠네요.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뭐 다음 시간에 이렇게 준비하라 해서 조금 이제 할 내용들이 사실 많이 이어가 볼까요? 네, 바로 이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지금 전망치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실 금년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많아요.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삼성전자부터 해서 오늘 LG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면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는데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그 시장 컨센서스가 한 45조 가까이 돼요. 44조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 1분기보다 한 64% 정도 높은 거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 대비로도 한 25% 이상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시장 자체의 1분기 그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삼성전자도 제가 앞에서 뭐 10조 못 나와가지고 좀 언서프라이즈 하기 그렇다는 말씀 드렸는데 사실 전체 시장의 실적도 이제는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웬만큼 잘 나오지 않고서는 서프라이즈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이 정도 수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지금 호실적을 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작년 시장이 지금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보였던 것이 유동성 장세라는 말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돈의 힘으로 네. 또 뭐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자금 많이 들어오고 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는 말씀 드렸는데 최근에는 사실 이러한 그 유동성 장세에 기대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장세예요. 잘 안 올라요 작년처럼. 네. 뭐 작년에 현대차 사고 뭐 삼성전자 사면 그냥 팍팍 올라줬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가는 그런 초입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시장을 더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실적이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는 굉장히 그 청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네. 유동성 장세로 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청신호를 주고 있고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2분기에는 반도체도 좋아지고 해서 실적도 좋아질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쇄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익의 가시성이라든가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 지금 훨씬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자체도 증시 자체도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커져 있다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지금 제가 이제 뭐 반도체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번에 1분기 실적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 정유라든가 뭐 운송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철강 같은 업종들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하는 네. 그리고 시장에서도 많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살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종목들 이런 업종들이 실적들이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1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에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항상 실적 시즌이 되면은 뭐 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실적을 보시면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장에서는 확실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실적이 조금 안 좋더라도 뭐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끌고 올라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어닝 시즌에는 좀 그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실적에 근거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든가 또는 뭐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든가 이런 쪽의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시장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좀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사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든가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걸로 가지고 만으로도 주가가 뭐 30~40%가 단기에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어닝 시즌에는 철저하게 종목을 고르실 때 이러한 그 실적을 반드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실적이 잘 나온 거 정말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게 좀 삼성전자에게는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그래도 강보합 유지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시즌에는 그래 실적이 잘 나올 종목들을 골라보자.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시장이 신호를 줬잖아요. 수출 지표들로 자동차 많이 팔리고 반도체 많이 나간다. 그리고 화학주들의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관련주들을 많이 담아놨는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너무 주도주가 빠르게 변화해요. 며칠 전만 해도 뭐 조선해운주들이 급등을 하다가 최근에는 HMM이 조금 밀려나면서 갑자기 또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르고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안에서 어떻게 실적을 다 캐치하며 엇박자를 안 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래서 뭐 지금 앵커 선생님이 중요한 질문 해주신 건데 네. 저는 시장을 대응하실 때 특히 이제 좀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흐름들을 잘 따라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만 이제 뭐 경험이 좀 적으시거나 이런 부분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철저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투트랙의 전략을 써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실적이 좋고 좀 장기로 가져갈 종목들. 예를 들면 앞서 김영민 매니저가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언제든지 사도 돼요. 맞아요. 언제든. 그리고 다만 이걸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런 인내심의 싸움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일부 종목들, 일부 자금들이 이렇게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언제 사도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쪽에 좀 일부 자금을 포트폴리오상으로 유입을 하고 나머지 좀 자금들이 또 있으면은 이런 쪽은 지금 짧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단기에 이런 실적을 발표를 노린다거나 아니면 지금 시장의 순환매를 노린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 시장은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순환매가 빨리 돌아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이 순환매를 쫓아다니다 보면 수익을 못 내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만약에 뭐 반도체가 오르고 조선업종이 빠진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역으로 한번 빠지는 조선업종 쪽에다가 좀 매수를 해보는 저점에 그리고 또 이게 조선업종이 빠지다가 또 한 2, 3일 있다가 또 그 흐름이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이런 그 역으로 좀 투자하시는 이게 역발상의 투자 이런 부분도 지금 생각하시는 게 상당히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나 시장 대응의 측면에서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환매가 워낙 빠르니까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면서 너무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삼성전자 사기 안 늦었을까요? 라고 글 올려주신 분도 있는데 언제든 사도 괜찮은 종목이다. 얼마만큼 갖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한번 짚어봤고요. 이외에 또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또 오늘 증권사에서 나온 새로운 리포트 신민영 아나운서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장시작 5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35%의 강보합에서 코스닥은 0.07%에서 상승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4월 7일 이렇게 대비해라. 우리가 또 수급을 안 볼 수가 없는 게 어제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4거래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이번에 좀 바이 행진을 보여주고 있다는 기사가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은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은 1월, 2월, 3월 계속 순매도였어요. 네. 3개월 동안에 제가 대충 그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8조 5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는데 4월 들었으면서 이제 이런 기조가 좀 바뀌고 있죠. 네. 삼성전자만 뭐 한 1조 이상 샀다, 1조 5천억 정도 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4월 들어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가장 이제 그 긍정적인 부분 역시 미국 국채금리 안정하고 환율의 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다시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여기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이제 그 악재로 작용을 했던 미국 국채금리의 안정세 또 하나 이제 역시 이런 부분들 역시 미국 그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국내 증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리밸런싱이 어느 정도 끝났다는 거예요. 펀드 리밸런싱이 끝나면서 이제는 다시 이제 비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채우려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부분. 아직까지는 물론 이런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시장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5,800억을 샀는데 삼성전자하고 카카오를 빼면 사실 순매도예요 오히려. 네. 이 정도로 이제 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이전에 화학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들로의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 특정 업종, 특정 종목으로의 아직까지는 매기가 좀 이제 제한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중요한 부분들은 항상 뭐 비근한 예로 가장 최근의 경우를 보더라도 작년 11월부터 나타났던 코스피 지수의 그 랠리 사실 이 배경에는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그 이전까지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
주식회사들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끌어올린 부분들이 있지만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코스피 지수 3,000 이상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금석을 놓았던 부분들은 외국인들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코스피 지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어떤 글로벌 시장을 보면은 뭐 S&P가 4,000을 돌파했고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독일의 닥스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예요. 맞아요. 어제 대만 시장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우리 시장은 지금 조금 그런 부분에는 못 미쳐요. 무슨 얘기냐면은 1월에 물론 우리가 3,260을 찍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다가 아직까지 정고점을 돌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증시가 오히려 역으로 봤을 때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라든가 가능성이 좀 더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이 수급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환경이라든가 시장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어제 그제 같은 경우도 장 중에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코스피 지수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상승 전환을 했고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한 장 중의 조정을 매물의 소화 과정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시장은 결국은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은 상당히 그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3월까지의 시장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저는 뭐 조금 너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허황된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2분기 중에 다시 한번 네. 2분기라 하면 뭐 다음 달이 되든 다시 한번 우리가 1월에 기록했던 그런 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겠는가 우리 시장도.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증시가 그런 흐름들이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이제 실적까지 이제 수반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한번 2분기 중에는 한번은 이런 돌파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4월 들어서 우리 국내 증시 안에 1조 9천억 원 가량의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몇몇 종목들에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영속성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맞아요.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해외 증시가 또 사상 최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 만큼 우리 증시도 그 흐름을 이어가지 않겠느냐. 외국인의 순매수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동시호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럼 저희 4월 7일 시장 문 열어보도록 하죠.